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겹악재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코스피 1900선과 코스닥 550선을 놓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밴드 하단을 벗어나면서 더 이상의 하단 예측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갈등은 최고조에 치닫고 있고 또 대외 이슈에 취약한 우리 증시 향후 흐름은 더욱더 걱정이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일 겁니다. 내 종목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지, 오른다면 어디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 바로 종목진단 119로 연락을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상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우리 시장 기술적 반등조차 나오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다른 아시아 증시의 같은 선상에 있는 이제 나라들보다도 좀 낙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올라가면서 장중에 대부분의 한 7, 800개 종목들이 오늘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했었던 순간들이 잠시 있었는데 장 막판 들어가지고 이제 투신 쪽에서 나오는 물량 때문에 좀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원인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가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관세를 서로 이제 주고받거니 하면서 했었던 그런 무역 전쟁에서 이제는 환율 쪽으로 넘어갔다는 부분들인데 사실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근데 환율이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다른 품목은 상관이 없는 건데 이 환율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모든 수출입품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어떤 한 나라의 전체적인 수입 수출량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환율 전쟁으로 넘어갔다는 게 일단은 오늘 전 세계 증시가 좀 우려를 하는 상황이 됐던 부분이 되겠고 특히 이제 어제 중국 이제 위안화 달러 이제 관계가 1달러당 7위안을 장중에 넘어가게 되면서 그동안에 많은 투자자들이 요 7이라는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어제장 미국 증시 급락 나오고 오늘장까지 이제 충격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그 대상국이었던 중국은 의외로 견조하게 좀 버티는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중국이 수치가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너희들 환율을 조작해서 지금 이 무역 전쟁 이후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라가 좀 지나치게 개입한 게 아니냐 좀 이제 이런 이제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 조작국은 아니지만 환율 조작국 가기 이전에 감시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지레 겁먹은 상태가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그동안에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 될 만한 그 조건에 충분했었어요. 충분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용인을 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갔다는 거는 거의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우리가 환율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2초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트위터를 통해서 했었던 만큼 서로 간의 양국이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괜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세계 경제가 갑작스럽게 좋아지거나 그럴 일은 당분간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선 조정을 받는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오늘 하락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고요. 한국도 지금 이미 내렸지만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은 그동안에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무역 전쟁이 시작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더 좋아졌죠.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건 모르겠는데 어떤 지표상으로 나오는 걸로는 미국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만 좋아지고 다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더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지금까지 그랬었거든요. 이게 7월 말까지 있었던 흐름들인데 8월 달 들어서 미증시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굉장히 보기 힘든 급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죠.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오늘 밤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일단 돈을 풀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부양을 해보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는 이머징 마켓, 현재는 특히 아시아 증시, 그 중에서도 아시아 증시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한국 증시가 현재는 저는 값어치가 제일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안전자산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미국 10년물 국채 이런 것들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예요.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나라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같은 수준에 있는 국가라면 당연히 주가가 더 많이 빠진 나라가 매력적이겠죠.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금리 인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옮겨오는 주식시장 쪽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갑자기 코스닥이 잘 나가다가 한 3시 12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에도 투매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늘 한 점심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우리나라 증시 너무 좋다. 이러다가 이거 상승 반전 급반등 나와서 막 딱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판에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온 원인은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투신이 오늘 갑작스럽게 3시가 넘어가서 매도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인 쪽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개인 자금 쪽에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더 샀어요. 기관도 더 샀어요. 그러니까 투신 쪽에서 한 300억 정도의 물량으로 확 던져버리니까 개인들은 와 이거 오늘 끝났구나. 더 이상 우리나라 증시는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대량의 손절 물량을 토해냈었어요. 마지막 동시호가까지도.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신용 투자를 하셔가지고 신용 담보 비중을 맞추셔야 되는 분들. 막 전화 막 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비중을 안 맞춰놓으면은 반대매매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신용 반대매매를 유발시키기 위한, 전 이걸 보고도 아까 장중에도 굉장히 악질적인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신용 반대매매를 유발시키기 위한 혹은 반대매매 때문에 나오는 투매가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에서 지금처럼 장이 계속 안 좋아진다면 공매도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가격 제한폭 자체도 축소시키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신경을 쓰고 있구나.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증시가 무너지고 막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와도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이 뭐 경제 공황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곧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고서 그냥 무마시켜 버렸어요. 그런 또 국민들의 염원 같은 것들 그냥 무시해 버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대책을 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조금 더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를 많이 좀 니즈를 좀 이렇게 파악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준다면 저는 이제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 증시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다 안 좋아요. 신흥국들 다 안 좋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요 위기만 잘 넘어가면은 한국 증시 급등하고 폭등 나오는 그런 장세가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번 주만 잘 넘기시면 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만 더 버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증시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곧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만 잘 넘어간다면 우리 증시 또 상승장이 조만간 멀지 않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증시 조금만 더 잘 버텨주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 휴대폰 번호 뒷자리 2506님의 문자입니다. EID 매수가 595원 비중 50% 2,000원까지 간다는 문자를 받고 팔랑기로 샀는데 죽겠습니다. 잠시 천국을 맛보다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중간에 이 종목 다시 좀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EID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주식을 이제 막 알아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어쨌든 매수를 하는데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잘하고 잘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싸게 좋은 구간에서 샀을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잘 가던 주식이 잘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손쓸 타이밍도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근에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보면은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차트랑 우리가 좀 친해져야 되는데 저는 뭐 어려운 보조지표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현재 시세에 대해서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EID라는 종목이 사실 어떤 종목인지 모르셔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보시면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595원이면은 600원 직전이에요. 선을 그려보면 이 정도 이제 선이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산다고 했을 때 아마 뭐 초반에 요즘 여기서 거래하셨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저라면은 이 종목을 만약에 2,000원 간다고 누가 저를 꼬셔도 저는 말도 안 돼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냥 무시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의 바닥이 얼마냐면은 올해 3월 달에 180원 정도가 바닥이에요. 그죠? 180원 정도가 바닥인데 이미 바닥에서 3배에서 한 4배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사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바닥에서 사놓고 그죠? 위쪽에서 팔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위해서 했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한 뭐 3년, 4년 뒤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의미 없는 것이고 일단 현재 당장은 저 바닥에서 100원대 산 사람들, 200원, 300원, 400원대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저는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왔고 중간에 이렇게 막 흔든다고 하잖아요. 흔드는 흐름 없이 너무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온 종목들은 좀 많이 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서 가다가 700원 한번 찍고 아마 여기서 천국을 좀 느끼셨다가 하락하는 걸 보고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바닥에서 4배씩 올라온 종목이 많은가요? 불과 3달, 4달 만에 4배가 올라갔어요. 이런 종목 몇 개나 찾아보세요. 얼마 없거든요. 굉장히 극히 드문 확률을 뚫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과도한 상승은 언젠가는 하락이 있기 마련이고 하락이 시작되면은 빨리 나와야죠. 투자금이 지금 만약에 5% 들어갔었다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바닥에서 더 사서 물타기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 되니까. 근데 50% 들어갔으면 내 재산에 반이 들어간 건데
상황 꺾이면 바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보통 바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바닥에서 2배 정도만 올라와도 안 사요. 근데 3, 4배 올라간 종목은 당연히 사면 안 되죠. 그죠? 이번에는 이제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거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EID의 주가를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 종목은 이미 좋은 내용이 다 나왔고요. 주가에 반영이 다 됐고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의 거래 상황을 한번 좀 보니까요.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거래량도 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죠. 지나갔죠. 이번 주 3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종목이 400원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이 종목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회복되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단타로 들어가셨다가 빼지 못해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시고요. 주가 금요일도 너무 먼 것 같아요. 목요일까지만 보시고 이틀만 더 보시고요. 주가가 400원 위로 올라오면은 단기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어요. 한 500원까지. 단기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500원 근처에서 팔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이틀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400원이라는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그 밑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매도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반 이상 매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점에서 뭐 물타기 하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전 현금화를 최대한 많이 시켜서 다른 종목을 복구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종목이 동전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전주들인데 보통 동전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실적이 보통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막 우량한 회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막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데 여전히 여기서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죠? 2016년도 적자, 17년도 적자, 18년도 적자, 19년도 1분기도 적자예요. 이러다가 상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제 거래소니까 단순히 요거 가지고 항상 폐지가 되지는 않겠지만 곧 있을 반기 보고서 실적 시즌에 이 종목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0원이라는 가격 지켜주면 500원까지 보시고 못 지킨다면은 현금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EID는 이틀 동안 400원 위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일까지 보시고 400원 위로 올라온다면 500원 근처에서 정리하시고 400원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면 반 이상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731님의 문자입니다. 서희건설 1,450원에 27,500주 50% 너무 힘듭니다. 꼭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종목도 요즘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사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단순히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에 진짜 막 거의 뭐 한 1,600개, 1,700개 종목들이 다 못난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바닥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희건설 주가를 좀 보면은 일단 이것도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매수하신 가격이 1,4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그대로 붙여서 본다고 하면은 자, 이제 차트란 좀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뭐 무슨 선이나 보조 지표나 그런 뭐 캔들 모양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지금 현재 시세가 최근에 얼마만큼 올라왔고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전체 최근에 몇 년간 시세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시세가 뭐 5억인데 뭐 잘 나갈 때 7억까지 갔다가 지금 뭐 그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거 굉장히 좀 싸다. 분양가 밑으로 내려왔다. 이러면 이제 메리트가 느껴지는 것처럼 주식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은 자, 1,450원이라는 가격에 제가 선을 그려보면은 요 자리예요. 좀 더 잘 보이게 제가 요거를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드릴 텐데 자, 요 자리가 되죠.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 최근 저점을 보니까 1,100원 정도가 바닥이 돼서 올라가다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는 거는 너무 좋은 전략이에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괜찮아요. 괜찮고 다 좋아요. 저라도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가지 못하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 중간에 탑승하신 거기 때문에 가던 종목이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던 주식이 꺾여 내려가게 된다면 일단 물량을 좀 빼시는 게 어땠을까? 왜냐하면 투자금이 50%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의 자금이 만약에 10% 들어갔다. 10%도 큰 거지만 10% 정도 사셨으면은 아예 신고가에 사셨어도 상관없어요. 바닥에서 추가 매수하면 단가를 뚝 떨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50%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물타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물타기 추가 매수가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처음에 샀던 것만큼 사야 효과가 있어요. 1,000원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한 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산 물량만큼 사야 추가 매수를 해야 1,200원 반 나누면 600원이죠. 그렇게라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처음에 이만큼 사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매수하실 때 주가가 이제 이 올라가는 추세라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중이구나. 그럼 여기서 처음에 내가 샀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50% 들어가면은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에 추가 매수해서 전 재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거든요. 이 종목이 삼성전자도 아니고, 그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갔다가 아니었을 때는 바로 뺐어야 되는 종목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재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7월 달 말쯤에 잘 가다가 이제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깨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요 시기,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 요게 지금 문제인데, 요 같은 시기에 지금 제가 투자들의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걸 보니까요, 신용잔고가 좀 떨어졌고요, 개인들 물량이 좀 빠져나갔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현재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매수 타이밍도 아쉬웠고, 다른 것도 너무나 아쉬웠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 한 번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재료가 좀 나와야죠.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시세가 나왔었던 그 시점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자, 지난 3월 달에 22%가 올라갔을 때 그때 무슨 얘기 있었냐면 공원 사업 1조 원짜리 토목공사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회사가 1.5조 원짜리 수주 받았으면은 막 상한가도 가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정도로 이 테마성 자체가 좀 약한 그런 종목이었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이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SOC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라올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단기적으로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한 1,400원 정도, 1,400원대는 충분히 저는 수복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매수가까지도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올 겨울 정도까지 혹은 내년 봄까지 보신다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서희건설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올 겨울이나 내년 봄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460님의 문자입니다. 휴내시움 8,860원에 비중 20%입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휴내시온이라는 종목도 이 단타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그만큼 막 급등락이 워낙에 많으니까 저도 공개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리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보면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인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신 타이밍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사실 그 뒤 생각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수익을 내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거에 대한 생각들을 보통 안 하시기 때문에 막상 일이 터졌을 때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고 그냥 들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주식을 샀을 때 이거를 그냥
묻어둔다라는 표현을 하죠. 묻어두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목들에 해당되는 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휴내시온 시가총액 얼마죠? 534억이에요. 시가총액 500억이면 우리 증시에서는 거의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작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이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에는 묻어두는 전략을 취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휴내시온은 일단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단타거래 그냥 조금 하고 수익 좀 챙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의 가치를 부여하실 만한 기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이 기업도 좋을 수 있지만 더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백 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단타를 할 만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가 단타로 끝냈어야 되는데 장투로 넘어오게 된 그런 케이스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실적 시즌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매수하신 가격을 선을 표시를 하자면은 이 정도예요. 8,800원이면은 이 종목의 바닥이 얼마냐? 올해 초에 3,300원부터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3,3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올라갔으면 한 3배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만약에 저런 바닥에서 사서 움직임이 없더라도 그냥 그래 싸게 샀으니까 그냥 묻어두면 언젠가 잘 되겠지 하시는 분들은 잘 될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이미 시세를 낼 만큼 냈고 저기서 샀던 사람들은 이미 수익을 2배 이상 내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해가지고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그죠? 이거는 손절 타이밍이 지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도 오늘 일단 시간의 거래 상황을 볼 텐데요. 조금 올라갔네요. 거래량은 많지는 않은 편이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만약에 오늘 사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단타로 짧게는 나올 수 있을 구간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반등시 이 종목은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글쎄요, 요번에 실적 2분기 예상 실적이 일단은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뭐 나와봐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락하던 종목도 한 번씩 반등은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종목의 예상되는 기술적 반등 그 범위는 한 7,000원 근처, 한 7,000원대 분명히 물량이 많이 있을 테니까 한 6,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기다리셨다가 올라가면은 파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비중을 늘릴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 손절 처리하시고 다른 좀 안전한 종목 쪽으로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휴내시온은 반등이 나오면 좀 빠르게 정리하셔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900원 잡아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올릭스요. 네, 올릭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9,000원에 15%. 네, 49,000원에 15%. 그러면은 6월쯤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아니, 원래 단가가 5만 원이 넘었는데 네. 4만 원 지지하는 거 보고 좀 추가 매수해가지고 네. 그래서 추가 49,000원 됐는데.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추가 네. 매수를 해서 단가 낮췄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네, 요즘 또 워낙에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올릭스 49,000원에 15%. 이 종목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네, 요즘 바이오 제약주 많이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네네. 이거 손절하고 갈아탈까 싶어갖고 한번 전화드렸어요. 일단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사실 괜찮을 수 있는 시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갑자기 신라젠에서 악재가 터져가지고 좀 매일 하한가 가다 보니까 사실 올릭스가 무슨 뭐 죄가 있겠습니까?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괜히 좀 이렇게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공모가가 있어요. 네. 이제 상장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작년 7월달 상장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일단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전자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장을 했는데 상장할 때 그 공모가가 얼마냐면 36,000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36,000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주가가. 네, 네, 이번 달 네.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살 사람들은 사도 되는 자리예요. 네.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위쪽에 5만 원대 매수하신 거는 뭐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비중을 많이 담으면 안 되는 시기였고 지금 15%라고 네. 하시니까 저는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바닥이다 생각해서 그냥 막 확 샀으면 지금 위험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네. 20%였는데요. 제가 아, 좀 4만 파셨어요? 원에서 네네. 네, 4만 원에서 39,000원으로 떨어질 때 제가 5% 네. 손절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네. 그 정도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최고가가 한 8만 원 정도가 되고요. 8만 1,000원이고 최근에 4만 원대에서 지지를 좀 하다가 깨져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 하락하는 구간을 보니까 이 4만 원이 깨지고 나서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네.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사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가 근처까지 가니까 이제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 오늘 뭐 3만 원도 깨지고 해서 당분간은 신라젠이나 이쪽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오롱, 인보사 이런 것들이 확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이 가격대에서 그냥 횡보한다거나 슬슬 밀리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 제가 한 가지 그래도 보고 있는 것은 네. 이만큼 하락을 했고 지금 이 종목의 지분 상태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토막이 날 때까지 지분을 놓지 않고 있는 거는 분명히 뭔가 이제 그 미래를 보고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왔지만 네. 이 정도 빠졌으면은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근데 명확한 호재는 없어요 지금. 호재는 특별한 건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 상태에서 일단 최근에 뭐 임상 얘기도 있고 뭐 좋은 네. 내용들은 의외로 있는 편이네요. 그래서 네. 일단 반등이 나온다면 전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4만 예.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예, 더 네. 떨어지지는 않겠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아, 분위기가 네. 이래가지고 하락할 네. 수는 있는데 지금 네. 시점에서는 저도 바닥이 어디인지를 보는 게 상당히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요즘에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닥인가 싶으면 더 내려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8월 달까지는 조금 혼란스럽다가 한 네. 8월 말이나 9월쯤부터 해서 서서히 좀 네. 복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단 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4만 원부터는 이제 매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4만 원, 네. 4만 5천 원 사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가다가 네. 한 번 또 부딪혀서 한 번 또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일단 저는 매수하신 가격이 4만 9천 원이니까 일단 길게 네. 보신다면 올해 네. 넘겨가지고 내년까지 보신다면 저는 복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네. 올해까지만 본다고 하면 한 4만 원에서 네. 4만 5천 원 정도 이 아, 정도까지 보시는 게 연말까지요? 네, 보시면 좋을 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지금은 사실 누구나 팔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빨리 갈아타고 팔고서 싶어가지고요. 그죠? 빨리 너무- 팔고 지금 나오고 네, 싶은 다른 마음이 걸- 있으실 텐데 네. 오히려 그때 좀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럼 그래서 지금- 괜찮겠네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네, 왜냐면 지금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용잔고가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 이 물량이 네. 터질 수 있는 종목들. 근데 이 네. 종목이 이미 터졌어요, 제가 볼 때. 신용 물량이 이제 네. 반대매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곧 나올 실적 시즌이 문제가 되는데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안 좋아도 넘어가 줘요. 네. 아, 1년밖에 안 네. 됐기 때문에 1년 만에 상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이제 재무 반기 보고서 실적 시즌 잘 넘어간다고 하면은 또 바이오 제약주 살아나는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전 이 네. 종목은 그 말씀드린 위험 구간에 속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는 네.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서 그럼 이 종-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요거는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올릭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종가리 오늘도 온라인 방송 이어가시잖아요.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 방송에서 저는 이제 저는 상승장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빠졌잖아요. 그죠? 이 얘기 듣고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은 저점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은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은 해요. 한국 증시가 물론 다른 옆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좀 취약한 건 사실인데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외환 보유고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팩트만 보고 분석을 하자면 탄탄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심리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너무 최악입니다. 지금 여러분 투자하시면서도 욕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이게 뭐 이 경제 이렇게 된 거는 누구 탓이야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바닥까지 거의 8부, 9부 능선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상승장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공개 방송에 오셨던 분들께 제가 준비했던 정말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거 지수만 돌아서면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락장에서 공략할 만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현재 지금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만한 요인이 바로 없다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요 하락했던 시장이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바닥을 만드는 기관에서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 그래도 마음 편하고 앞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입각을 해서 오늘도 저평가주를 한 종목 공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밤 어제 방송 못 오신 분들께 저는 꼭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평가주 바닥을 사실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11시 반에 오셔서 직접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011님의 문자입니다. 저풍 전문가님 항상 감사합니다. 애청자입니다. 삼화전기 16,900원에 40% 들어갔는데 너무 떨어지네요. 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화전기라고 하면은 우리 뭐 MLCC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인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쪽에도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국산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걸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MLCC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소재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한번 시세를 한번 냈다가 지금 한 번 더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소수가 존재합니다. 소수가 존재하는데 그 종목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은 실질수혜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확률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수급이 몰려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재나 이쪽보다는 오히려 불매운동 쪽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련된 종목을 거래를 하실 거라면 소재주보다는 불매운동 쪽이 좀 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그 어제 정부에서 발표 나온 거를 보시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앞으로 7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들겠다. 근데 이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또 실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국산화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원하는 물량들까지 맞추려면은 공장 증설하고 뭐 라인 늘리고 하는데 최소 6개월, 1년씩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까지는 이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만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갔지만 현실이 좀 드러나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불매운동은 어떻죠? 다이렉트예요. 불매운동은 바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매운동주가 더 강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삼화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작년에 2018년도 7월 달에 5만 원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워낙에 많이 내려온 상태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좀 생각이 있으셔서
주가가 올라갈 때 사지 않으셨다가 내려가는 거 보고 사셨을 거예요.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가격대고요. 투자 들어간 비중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잘 사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 동안 어제 급락, 오늘 급락 나와서 이틀 동안 빠진 상태죠. 근데 어제하고 오늘 주 매도한 주체가 누구냐 보니까 개인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가격대에서 들고 있다가 나간 거죠. 손절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현재 이 회사의 이제 앞으로의 비전들을 이제 볼 텐데 지금 보면은 실적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1분기 잘 나왔고 2, 3, 4분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처럼 이 정도의 그냥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그냥 유지만 해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회사 부채 비율 계속 줄고 있고 유보율 늘고 있고 괜찮은 회사거든요. 다만 한 가지가 부담스러운 거는 작년에 하락장에 너무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이에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오랫동안 쉽니다. 얼마만큼 올라갔냐면요. 2017년도 1월 달에 거의 이 회사 주가가 5,000원대였어요. 근데 2018년 1년 반 만에 주가가 10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1년 반 만에 10배 올라갔으면은 한 1년, 2년 정도 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휴식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저는 한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16,9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내일 더 하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바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사고 개인들은 팔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반등은 17,000원까지 보고요. 더 길게 보신다. 올해 연말, 내년 봄, 내년 여름까지 보신다면 아마 주가는 2만 원, 3만 원대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기를 단기로 본다면 매수가까지 보시고 장기로 볼 수 있다면 2만 원, 3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단알. 네, 단알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300원에 10%입니다. 네, 3,300원에 10%. 이 종목도 네네. 계속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관님 단알 3,300원에 10%.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매수가는 괜찮아요. 비중도 괜찮고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최근 단알 말고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떤가요? 지금 저 종목은 다 여기 없어가지고 딱 한 종목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번 기회를 잘 노리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부분 지금 다 막 물려 있으셔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네, 그래도 사정이 많이 좋으신 편이네요. 네. 네,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투자할 시기거든요. 네. 자, 일단 단알을 제가 보니까 단알이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또 잠들어 있던 종목이에요. 조용하다가 최근에 여기 이제 6월달, 7월달쯤에 이제 암호화폐 이런 거 해가지고 시세가 한번 크게 났다가 그 이슈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내려온 상황이죠. 심지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암호화폐 쪽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쪽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갔다는 거는 그쪽 테마로 이제 보기가 좀 힘든 것이고 지금은 어떤 다른 쪽의 재료들 이 회사가 원래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전자결제 이쪽이니까 그쪽에서 뭔가 좀 좋은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다 할 내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제 내려가는 이유는 뭐 호재가 없다.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니까 같이 빠진다.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종목이 3,300원이면 이 정도 선을 그려보면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추가 매수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한 5% 정도는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5%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10% 정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지금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단기순이익 적자가 나왔다가 올해 좀 이례적인 비용이 반영되긴 했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곧 나올 거예요. 이 종목이 이제 코스닥이니까 아마 뭐 8월 달 한 말쯤이나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올 텐데 네. 그때 실적이 제 생각에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상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실적 발표가 좋은 실적이 나오든 나쁜 실적이 나오든 일단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빠지든 올라가든 그때 추가 매수를 좀 들어가신다면 단가를 저는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평단가 3,000원 정도까지만 만들어놔도 나중에 회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아, 3,000원 정도요? 네, 단가 맞춰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3,000원 맞춰놓고 예상되는 상승 구간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은 한 3,5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쪽으로는 매물이 좀 쌓여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암호화폐 때문에 막 올라갈 때 그때 물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위에서 언제 구조대가 오나 지금 대기하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3,500원, 600원 사이 정도를 목표가로 두시고 평단가는 3,000원까지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수익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요거 가져가셨다가 실적 나올 때쯤 추가 매수 살짝 들어가는 거. 실적이 좋겠다. 지소하면 네. 언제쯤 나올 발표가?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막 나오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은 보통 좀 더 시간 걸리거든요. 아, 왜냐면 예. 반기 보고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번 달 말이나 뭐 다음 달 초 정도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고 좋은 네. 수익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날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시장에는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네, 오늘 사실 중간에 기대를 많이 하셨다가 그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늘 손절하고 떠나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파신 분들 마음 되게 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서 또 아쉬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어쨌든 매도하셨든 기존의 보유 종목을 들고 계시든 저는 지금 시장이 돌아서는 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락장이 끝나가기 때문에 이 하락장이 끝나는 거에 대한 추구 전략들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지금 증시가 올라간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 제일 많이 올라가겠죠. 그 종목을 처음부터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는 상승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저평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우량주들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11시 반 늦지 않게 찾아오시는 분들께 제가 종목과 투자 전략까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상승장을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상승장을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을 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리고 내일 시장은 또 더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내일장도 좀 관망하는 태도로 좀 시장을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그다지 없습니다. 물론 내일 하락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분명 영향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우리나라가 더 다른 나라들보다 취약한 부분이 뭐냐 그러냐면은 바로 신용 물량. 이 신용 물량이 아직도 해소되려면은 좀 멀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목금 3일간은 신용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부에서 지금 공매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일단 했기 때문에 증시 부양책도 하나둘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구간에 거의 9분응선까지 왔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현금 투자하시고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번 주 편하게 지켜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시장 전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내일장도 힘내시기 바라고요. 종목진단 119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